여러분 반갑습니다. 표철전태 양성식입니다.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표처마킹 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하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유일의 미래학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에서 매년 연말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국가미래전략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미래전략보고서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래 이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보고서는 책으로 이렇게 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지금 발간이 됐죠. 그래서 매년 연말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책으로 먼저 발간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여기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리서치 센터에 가시면 국가미래전략보고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PDF로 여러분이 다운로드해서 무료로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유가 있으신 분은 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계속 만들 수 있는데 좀 여러분이 기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내고 이렇게 구입하셔도 되고, 근데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책 대신에 뭐 아니면 책을 도서관 가서 빌려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PDF로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무료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곳은 여기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리서치 센터에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2015년부터 이렇게 매년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라서 보시려면 이제 최근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22년 국가미래전략보고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608페이지, 꽤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 통건으로도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좀 목차별로 짧게 나눠서 나는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금 보고서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1부는 이제 X 이벤트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부는 이제 스태프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사회, 기술, 환경, 인구, 정치, 경제, 자원, 요거 이제 영어로 앞 글자를 다 딴 게 스태프 전략이거든요. 뭐 우리 흔히 여러분 경영 전략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상황 분석이나 현황 분석할 때 뭐 패스트 분석, 뭐 패스트 전략, 아니면 뭐 포피 전략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미래학에서는 이제 뭐 스팁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스팁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여기는 이제 스태퍼.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를 우리가 세상을 이제 뭐 쪼개면 쪼갤수록 뭐 많은 분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세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카이스트에서는 이제 스태퍼, 이렇게 이제 사회, 기술, 환경, 인구, 정치, 경제, 자원, 이렇게 7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세상을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을, 상황을 이제 현황, 최근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앞으로 미래 전망, 앞으로 우리 국가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략적인 방향을 소개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참고로 여러분이 이 보고서를 이제 보실 때는 일단 이게 어떻게 생겼고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좀 알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은 이제 정문술이라는 예전에 카이스트 총장님이죠. 이사장님이신가 총장님인가, 이사장이면서 총장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 정문술 이사장님이 본인의 사재, 그러니까 자기네 그 사유재산이죠. 자기 재산을 기부를 하시면서 이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을 세워서 국가 미래를 위해서 연구하는, 미래만 연구하는 곳에 내 돈을 써라. 그렇게 하시면서 거의 한 4, 500억을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대학원을 설립했고, 그리고 이제 이 대학원은 이제 초대 원장이 지금 현재 카이스트 총장이신 이광영 총장님, 이광영 총장님이 이제 이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초대 원장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학원에서 이제 미래 전략연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는 이제 1년 동안 이제 수많은 석학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석학들이 함께 연구를 해서 다양한 영역에 대한 토론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연말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되게 값진 자료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런 보고서는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최고의 어쨌든 국가미래 전략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뭐 엄청나게 뭐 대가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선비정신, 우리가 이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작성하는 이 보고서를 보면 이 선비정신을 가지고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정신이라는 게 뭔가를 엄청난 대가를 바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비처럼 우리가 어떤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좀 소중한 자료다. 그리고 절대 여기는 이제 사익, 그냥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저는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이게 꼭 뭐 국가의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산업에 있냐에 따라서 각자 자기 산업의 미래를 또 내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자기 분야와 그리고 자기 비즈니스와 또 자기 개인의 어떤 역량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앞으로 미래를 더 잘 만들어 갈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이번에 나와 있는 이제 부제가 X 이벤트, 위기와 기회의 시대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참고로 여러분한테 X 이벤트가 뭔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 이벤트는 여러분 그 예전에 이렇게 책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2013년에. 이건 이제 물론 우리나라 책은 아니고, X 이벤트가 원래 이제 미래학이나 이런 데서 쓰는 단어긴 한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엄청난 사회적 파급 효과를 지녔으나 드물고 놀라운 이런 사건들을 X 이벤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기는 사실 힘들고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가능성이 되게 낮은 사건이지만, 이게 일어났을 때는 엄청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을 X 이벤트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 사건도 X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 중에도 X 이벤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예측하는 것 중에 가능성은 되게 낮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건도, 미래 사건도 X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X 이벤트가 왜 최근에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또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이 복잡성 세계에서는 결국은 그 변수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복잡성이 커진다는 거는 우리가 연결성이 커지면서 세상이 점점 복잡하게 연결이 되면서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변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변수가 많아지니까 결국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불확실성을 그러면 무조건 그냥 불확실하니까 뭐 위기가 오면 그냥 닥치면 그냥 해결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앞으로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확실한 미래만 우리가 그려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작은 가능성,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럴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새겨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0명은 그런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는데 한 명이 그런 미래를 상상한다면 그 한 명의 만약에 상상이 맞아버리면 그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되죠. 왜냐하면 그 한 명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대비하지 않다 보면 나중에 그 일이 터졌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갑자기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주장을 하면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미래가 올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사실 다 관가해버리죠.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죠. 그런데 그게 진짜 만약에 사실이 돼버리면, 일어나 버리면 엄청난 이제 X 이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우리가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는 사실 이제 조직에서 아니면 뭐 국가에서도 작은 의견,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의견보다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의견에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그런 좀 준비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X 이벤트랑 비슷한 말로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우리가 블랙스완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사람이 썼던 책 중에 블랙스완이라는 책이 있죠. 근데 이 블랙스완도 원래 이 검은 백조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검은 백조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백조는 다 하얗다고 생각했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왔고 또 뭐 과학자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블랙스완, 검은 백조가 발견이 돼버려요. 뭐 실제로는 백조가 아니죠. 검은 흑조죠, 흑조. 근데 이제 어쨌든 검은색 흑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은 다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과학적인 사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사건이나 이슈를 블랙스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블랙스완에 반대되는 말이, 그러니까 블랙스완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걸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회색 코뿔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 코뿔소는 이제 실제로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도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간과해서 결국은 큰 피해를 보는 뭐 그런 이제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걸 왜 회색 코뿔소라고 하냐면, 여러분 코뿔소가 멀리 있으면 사실 우리가 어떤 생각 하겠습니까? 코뿔소는 크니까 이까지 오려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뭐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생각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코뿔소가 와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코뿔소가 느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뿔소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여러분, 속도가.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뿔소가 우리가 멀리 있으면, 회색 코뿔소가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덩치가 크니까 느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위기가 오는, 결국은 보이는데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가능성이 있고 대비할 수 있는데도 간과해서 무시해서 일어나는 그런 큰 사건을 회색 코뿔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블랙스완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건이고, 회색 코뿔소는 알면서도 우리가 놓치는 사건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경제학에서 또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어쨌든 블랙스완, X 이벤트는 좀 비슷한 의미고, 그리고 또 미래학에서 쓰는 단어 중에 와일드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와일드 카드도 결국은 다양한 가능성 중에 우리가 가능성이 낮은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는 어떤 변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작은 시나리오, 작은 가능성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와일드 카드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이런 와일드 카드, 블랙스완, 뭐 X 이벤트 이런 것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 뭐 참고로 이제 이런 얘기들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또 비슷한 단어를 이 나비 효과도 같은 뜻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비 효과는 조금 뜻이 다릅니다. 나비 효과는 버터플라이 이펙트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흔히 우리가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초기 값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이유가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개짓 한번 딱 했는데 지구 반대편선에서는 뭐죠? 태풍이 온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날개짓을 우리가 안 했으면은 뭐죠? 이게 안 올 수도 있는데, 그죠? 그 작은 미세한 차이가 반대편에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비 효과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나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지만 그걸 한번 타고 가버린 거예요. 나비 효과를 내가 뭐죠? 생각하면서 이게 일어났는데 이게 일어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계속 타고 가다 보면 나중에 전혀 다른 데서 뭐죠? 뭔가 기회가 있거나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은 최근에 우리가 이런 뭐 공급망 사태도,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뭐 전혀 다른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공급망에 뭐죠? 문제를 일으키는 뭐 그런 것도 다 나비 효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다 연결되고 복잡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나비 효과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X 이벤트나 블랙스완, 그리고 와일드 카드도 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다양한 변수에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의 국가미래전략보고서인 X 이벤트, 위기와 기회의 시대라는 보고서를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개인, 그리고 또 여러분 조직, 그리고 또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에 앞으로 또 미래를 더 잘 만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표처마케팅 노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